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통해서 본 정당한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경찰학계로 온 시험 문제에서는 경찰 활동의 근거법과 관련해서 매회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출제 문제를 쭉 보게 되면 법적 토대에서 불심검문,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법 적용, 그 다음에 경찰 조직의 편리 원칙, 그 다음에 공무원법, 그 다음에 훈령, 경찰법상 경찰 임무, 그 다음에 경직법상 경찰법 설명 틀린 것, 경직법상 경찰 장부 사용, 그 다음에 경찰 조직의 편성원리 등등 법과 관련돼 있는 문제가 매회 1 내지 2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조직과 관련된 경찰법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승진 임용이 됐었을 때 사람과 관련된 승진, 임용, 징계 절차 관련돼 있는 경찰공무원법은 그 조직, 기관, 인원, 또한 위원회, 임용, 그 다음에 승진, 징계 절차 및 그 징계에 대한 구제 절차 등은 법조문 그대로 단순 암기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암기하면 되는데 활동과 관련된 즉 경찰법이나 경찰공무원법은 법조항대로 그대로 암기하면 되는데 활동과 관련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즉 법규상 한계나 조리상의 한계에 그 이론적 고찰이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 암기에 앞서 이 이론적 지식,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당한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는 무엇인가? 그래서 조지 플로이드의 사건을 통해서 본 그 근거와 한계를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번 미국 전역을 그 시위로 내몰았던 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을 좀 먼저 보게 되면 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이 진압 과정으로 그 비무장 상태였죠. 비무장 상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당시 그 경찰의 무릎 밑에 깔린 플로이드는 숨을 쉴 수가 없다면서 이제 고통을 호소했죠. 그런데 경찰의 진압은 8분 내지 9분간 계속 이제 짓눌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플로이드는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그날 사건 당일 밤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건이 발생되면서부터 이제 미니애폴리스에서는 물론 미국 전역에서 이 항의하는 시위가 이제 확산되고 지난 6월 26일 얼마 안 됐죠. 26일에 미니애폴리스 시의회는 시의회가 경찰을 해체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버렸어요. 이 법에 따르면 이제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이제 경찰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라지고 기존 경찰 조직을 대체하기 위해서 사회안전 폭력방지국, 사회안전 폭력방지국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이제 치안 업무를 맡기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에 이제 관련 이제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오는 11월에 주민 투표에 붙여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좀 주목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경찰 해체론까지 나오는 이 사건은 그 파장이 과연 그렇다면 정당한 경찰권 발동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는 대체 무엇이냐? 그럼 대부분의 경찰 활동은 이제 국민들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그 전형적인 권력작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은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죠. 경찰 활동 자체가. 이럴 경우에는
즉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된다면 그 권력의 발동, 경찰권 발동은 반드시 법규에 엄격한 근거가 있어야만 하죠. 그러면 법적 근거 형태로는 어떤 형태가 있냐?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초 지식으로 이해할 부분이 이제 일반적 수권 조항하고 개별적 수권 조항이라는 걸 좀 알을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 수권 조항, 보통 일반적 내지는 개괄적 내지는 포괄적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 수권 조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치호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경찰관은 다음 각 고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경찰의 직무 수행 범위를 경직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1호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원천적인 거죠. 두 번째, 2호는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그다음에 제2의 2호, 이것이 이제 새로 이제 경직법에 새로 개정된 부분인데 범죄 피해자의 보호. 3호가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이건 경비 파트죠. 그 다음에 치안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정보 파트고. 그 다음에 교통 단속과 교통 유해 방지. 이것은 교통 파트, 경찰 교통 파트. 그 다음에 6호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이것이 이제 외사 파트. 이렇게 나눠지고 6호까지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마지막 7호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어요. 마지막 7호에 보면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이게 바로 일반적 수권조항 내지는 개괄적, 포괄적 수권조항이 이 7호거든요. 즉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한다. 이게 너무 포괄적이죠.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러면 왜 이 일반적 포괄, 그러니까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이 조항이 필요했냐 하는 그 일반적 수권 조항이 필요하다는 긍정설의 입장에 따르면 자, 경찰권 발동 사태의 모든 요건을 법률에 일일이 규제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즉 어떤 테이저건을 사용할 때 그 상황을 범인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데 흉기의 칼날은 몇 30cm 이상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었을 때 테이저건을 사용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법조항에 규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 수권 조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 수권 조항은 개별적 규정이 없을 때, 그러니까 구체적 개별적 수권 조항이 없었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 조항이 가능하다고 긍정설적으로는 보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다음에 살펴볼 경찰권 발동의 이제 법적 한계와 이제 조리상의 한계가 있는데 조리상의 한계를 논하는 것은 일반 조항,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라는 일반 조항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권 조항의 조리상의 한계를 논한다는 것은 일반 조항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권 조리상의 한계를 지녀야 되는가, 그 전제가 일반 조항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독일에서는 일반 조항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학설과 판례를 통해서 확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조 7호에 공공의 안녕과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일반적 조항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또한 이제 반대쪽에서, 그러니까 경찰권 발동에서는 반드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개별적 수권 조항 입장, 그건 좀 엄격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거기서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어떤 경찰권 발동을 위해서는 근거로서 개별적인 경찰 자금법이 하고 일반적 포괄적 수권법은 허용될 수가 없다. 엄격하게 어떤 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다 법적 근거를 요한다. 그 다음에 경찰권 발동이라는 것은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개별적 수권 조항으로서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경찰권 발동에는 개별적인 작용법에 의한 구체적인 수권 조항이 필요하다는 글쎄 이 입장이거든요. 이제 개별적 수권 조항 입장. 근데 글쎄요. 자, 모든 어떤 경찰권 발동이 있었을 때 어떤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그 입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해요. 어떤 소위 말해서 총기 사용을 할 때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런 일반적으로 뭉클어져 있는 일반적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별적 그래서 일반적 조항이 필요하고 그 일반적 조항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근거해서 경찰권이 발동됐다면 이 조항의 조리상의 한계는 무엇인가? 그 부분의 이해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조리상의 한계의 부분이 이해가 돼야만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불신검문 보호조치 이러한 경찰권 발동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한 이제 경찰권 발동은 꼭 그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그 직무 범위에 한정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경찰권 발동은요. 경직법 이하 외 개별 행정법규에도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자가격리, 그 다음에 어떤 감염된 건물에 대한 출입 제한 조치 등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이런 개별적으로도 경찰권이 개별 행정법에 의해서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꼭 경직법에 의해서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개별적 행정법에 의해서도 경찰권 발동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떠면 이제 경찰권이 발동이 된다면은 그 경찰권은 법치행정, 그러니까 법치주의 원칙상 경찰권 발동은 반드시 법규에 근거돼. 왜? 명령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해야 한다는 그 의미를 가진 것이 이제 법규상의 한계고, 그러면 기타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라는 일반 조항을 근거로 해서 법에 근거하되 그 개별적 구체적으로 모든 법률 요건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조항이 그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 일반 조항의 전제를 근거로 경찰권이 발동할 때는 일정한 조리상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이제 바로 조리상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즉 오늘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이 법규상의 한계는 이제 수권 조항에 있어 개별적 조항이냐 일반적 수권 조항이냐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리상의 한계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경찰학교 이런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많이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장구 사용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응용 문제를 보더라도 이 조리상의 한계의 이론적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임용돼서 경찰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 조리상의 한계는 꼭 여러분들이 경찰 생활하면서 꼭 베이스적인 지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리상의 한계의 종류는 보통 이제 5가지로 나눠지죠. 보통 5가지. 그래서 이제 경찰 소극 목적의 원칙, 경찰의 목적은 소극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경찰 공공의 원칙, 그 다음에 경찰 비례의 원칙, 그 다음에 경찰 책임의 원칙, 그 다음에 경찰 평등의 원칙. 이것이 이제 조리상의 한계의 종류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종류를 좀 구체적으로 각각 내용을 좀 한번 여러분들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 소극 목적의 원칙은 뭐냐면 이거예요. 경찰권은 소극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발동되어야지 어떤 적극적으로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발동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경찰 활동이라는 것은 국민에게서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명령 강제하는 수단이므로 이것은 어떤
형식적 의미 경찰이 아닌 실질적 의미 경찰 개념에서 이제 조출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원칙과 관련해서 그 유명한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 있죠. 즉 이제 그 크로이츠베르크 언덕에 있는 전승기념관이고, 요 이제 그곳이 이제 경찰 소극적 원칙의 이제 유명한 판결인데, 이 크로이츠베르크 언덕에 있는 그 전승기념탑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관할 그 경찰청장이 그 전승탑의 조망과 이제 전망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토지 소유주들에 대해서 건축에 고도 제한을 하는 경찰 명령, 행정명령을 발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명령이 정당한 경찰권 발동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 나왔는데, 그 판결은 바로 그겁니다. 경찰권의 발동은 소극 목적 치안 유지라는, 소위 말하는 소극적인 위험 방지에 한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뭐 건축 제한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위험 방지에 한정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거든요. 경찰권 발동은 예를 들어서 금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금연 지역에서 흡연자를 단속하는 것이지, 단속하는 것, 소위 말해서 소극적 위험 방지를 하는 것이지, 그 흡연 장소를 만들고 그 흡연 장소에 대한 청소하고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찰은 소극적으로, 모든 경찰관 발동이 적극적으로 뭐 우산도 해주고 뭐 복리를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위험을 방지하는 소극 목적에 한정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경찰 소극 목적의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공공의 원칙이거든요. 경찰 공공의 원칙 두 번째가 공공, 말 그대로 공공, 사가 아닌 공공이란 뜻입니다. 경찰권은 사회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동돼야 하고, 사생활 관계는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에요. 즉 원칙적으로 경찰권 발동이라는 것은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라는 거죠. 즉 사생활 불가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주소의 불가침 원칙이고, 인사관계 불가침의 원칙, 그 다음에 사경제 자유의 원칙이 이 경찰 공공의 원칙에 해당되는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찰 공공의 원칙, 즉 사생활 불가침,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이라도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즉 뭐냐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즉 미성년자 음주, 흡연을 제한하죠. 그 다음에 전염병, 전염위험과 같은 공공의 안정 질서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코로나19가 지금 감염이 됐었을 때 그 사적인 건물을 출입 제한을 하는 조치, 이런 것도 사적 영역을 존중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적 영역에도 공공의 원칙이 예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경찰 생활을 할 때 또 한 가지가 이제 좀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쌍방 폭행 사건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는데 형사 사건을 이제 조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해자 피해자에게 조사를 하면서 가해자에게 합의 종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지금 봐가지고 한 3천만 원에 합의를 하시죠. 이거는 큰일 나는 일입니다.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합의 종용하는 건 공공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경제 원칙 이런 거에 있어서는 형사사건은 그 가해자 피해와 형사사건만을 조사할 뿐이 그런 민사까지 개입해가지고 뭐 합의 종용이라든지 이것은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합의 종용을 못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이렇게 합의를 뭐 종용을 할 수가 없으나 왜? 경찰 공공의 원칙 때문에 우리는 합의 종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조사할 때를 이걸 딱 잘라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합의 종용하고 그랬다 그러면 인사 불간섭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실무적으로 여러분들 좀 주의 좀 해줘야 되죠. 그런 경우는. 자, 이제 세 번째가 경찰 비례 원칙이거든요. 이게 이제 요번에 그
플로이드 사건에서도 요 경찰 비리의 원칙에 약간 어긋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경찰권은요, 경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수단을 동원함에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적하고 수단 사이의 균형 관계가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경찰이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찰권을 발동하는데 그 경찰이 취하는 조치나 수단이 꼭 목적 달성에 적합한가? 예를 들어서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있었을 때 꼭 그 체포를 하면서 목을 짓누르면서까지 꼭 체포를 했어야 되는가? 그 수단의 적합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발동되어야 된다는, 좀 최소 침해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지 플로이드가 나 숨을 못 쉬겠어 이렇게 했었을 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8분 내지 9분을 무릎을 짓눌렀다는 것은 뭡니까? 경찰권과는 과잉 발동이 된 거예요. 침해를 넘어선 거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최소한도의 침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 원칙의 필요성. 그 다음에 이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초래되는 결과 이익, 내 경찰관의 이익보다 불이익이 초래되는 이익보다 큰 경우는 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꼭 굳이 그렇게 해서 누르면서 했었어야 되느냐는 그 상당성. 그래서 적합성, 보통 이제 경찰 비례 원칙에 이게 아주 시험에 좀 잘 나오는데, 경찰 비례 원칙에서는 적합성, 수단이 적합했는가? 그 다음에 필요한 최소 침해했는가? 필요성. 그 다음에 그 법익의 저기는 균형이 이루어졌는가? 상당성. 예를 들어서 상당성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최소 협의 비례 원칙이 이제 상당성인데, 즉 참새를 보통 이런 말을 많이 인용하죠. 참새를 잡기 위해서 대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요건이 이제 경찰 비례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경찰 비례 원칙에는 세 가지의 하부적인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적합성, 필요성, 적필상이라고 보통 여러분들이 하죠.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일탈하고 남용됐었을 때는 그 경찰권 활동은 잘못된 경찰권 활동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경찰 책임의 원칙입니다. 경찰 책임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경찰 위반의 행위 또는 상태의 발생 위험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질 자에 대해서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원칙인 거예요. 근데 어떤 유해 발생이 이루어졌습니다.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반하는 유해가 발생됐었을 때 그 유해 발생이 고의가 있느냐, 과실이냐,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이 있느냐 없느냐, 또한 구체적 가별성이 있느냐, 또한 그 책임질 자가 능력자이나, 이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경찰 책임은 예를 들어 가지고 고의가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어떤 능지 이렇게 군웅지 이렇게 있었을 때 비탈 능지에 있었을 때 소유자, 땅 소유자가 있었는데 그 과실에 과실도 아니고 축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빌라를 깔았었을 경우에 그 축대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을,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소유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고의적으로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책임, 즉 경찰 책임에는 주관적 유무, 고의 과실 주관적 유무나 구체적 가벌성, 그다음에 능력을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게 않는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주체는 모든 이제 자연인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외국인도 포함되고 무능력자도 포함되고 어린아이도 다 포함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인도 이제 경찰 책임자가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방치 상태가 돼서 이제 도로에 누워 있다. 이런 경우는 소위 잠시 음주에 의한 능력이 좀 되겠었을 때는 경찰 책임 원칙을 물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책임의 원칙에는 첫 문제 나오는 게 꼭 고의나 과실 같은 주관적 요건과 구체적 가벌성을 갖추고 있어야만이 한다, 이렇게 꼬아서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여러분 좀 주의하시면 되고,
경찰 책임의 원칙 그럼 종류는 뭐가 있느냐면 행위 책임하고 상태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행위 책임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이제 어떤 사람이 공원에 이렇게 산책을 해요. 산책을 하는데 개가 달려들어서 막 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갖고 있던 스틱으로 가지고 개를 때려서 거기서 죽였어요. 자, 그럼 뭡니까? 상황은 이거거든요. 이 상황일 때 그럼 그 책임을 어떻게 경찰은 어떻게 책임을 물까? 자, 첫 번째 개를 때려서 죽인 사람은 행위입니다. 행위를 해서 때려서 남의 소위 애완견을 죽였기 때문에 손괴도 될 수 있고 동물보호법도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자 지금 그 애완견을 끌고 나왔던 개주인은 그럼 책임이 없느냐? 아니죠. 그 사람 책임이 있죠. 즉 애완견을 끌고 나올 때는 입마개를 하고 1m의 목줄을 해서 이렇게 산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책임이 딱 가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때려서 개를 죽인 그 사람은 손괴죄로서 행위 책임. 그 다음에 산책을 할 때 그 입마개를 안 하고 목줄 조치를 안 했던 개주인은 상태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행위 책임과 상태 책임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경찰 책임을 질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행위 책임하고 상태 책임이 경합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행위 책임이 우선해요. 행위 책임이 우선하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LH 땅에 있어요. LH 토지공사 땅에다가 이제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했었는데 도시가스 배관이 터져가지고 폭발 사고가 났었을 때 땅 주인인 LH 토지공사보다는 가스관을 묻은 가스공사가 경찰 책임을 기속시키죠. 즉 LH 땅 주인의 상태 책임과 행위 책임, 가스 배관을 묻고 거기에 폭발을 일어났던 행위 책임인 가스공사가 경찰 책임을 기속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부분 행위 책임이 상태 책임을 앞서는구나. 경합됐을 때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찰 평등의 원칙이죠. 우리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서 이 원칙에 위반된 겁니다. 즉 경찰 평등의 원칙은 경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에 대해서 이제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경찰권 발동의 차별 대우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이에요. 즉 이것은 이제 헌법상 원칙이죠. 헌법상 원칙. 그래서 이번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도 즉 흑인이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종에 하는 거기에서 경찰권 발동은 너무 과잉 발동을 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은 경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경찰권 발동이 됐어요. 경찰권 발동이 됐었을 때 이러한 원칙, 지금 소위 말하는 5가지의 조리상의 원칙을 위반해서 과잉 내지는 불법, 위법인 경찰권 발동이 되었다면 그 경찰권 발동의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제 그때는 이제 이 책임에 대한 지금 져야 되는 여러분이 경찰에 대해서 경찰을 발동했을 때 과잉이라든지 그렇게 했었을 때에 이제 그 피해자가 시민이 여러분한테 책임을 묻는 거게 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경찰권 발동이 위법 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위법한 경찰권 발동을 했다면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경찰권 발동은 전면적인 사고심사의 대상이 해당하고, 이번에 봐보시죠. 봐보면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가해 경찰관은 어떻게 됐어요? 이건 비례 원칙에서 넘어서 목을 졸라서 경찰권을 발동시킨 거거든요. 비례 원칙이 어긋났어요. 이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 경찰관은 뭘로? 2급 살인죄로 기소가 된 겁니다. 즉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위법 부당한 경찰권 발동은. 세 번째, 그럼 위법한 경찰 발동에 대해서는 국민을 복종할 의미가 없죠. 왜? 위법 자체, 여러분이
검문 검색을 핑계로 해서 여러분을 불법 연행한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죠. 정당하게 그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한 강행하려면 정당방위로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경찰관을 불법한 경찰관 발동에 대해서는. 그래서 법정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정당방위 가능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경찰관 활동에서 어떤 치아가 나갔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원상회복을 할 수가 청구를 할 수 있죠. 국가인을 상대로. 그 다음에 그 가해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청구하는.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 시위 진압하는 경찰관이 노인을 밀어가지고 노인이 쓰러져가지고서는 다쳤었을 때 조치를 안 해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해 경찰관에 대한 불법한 경찰권 발동에 의해 가지고 그 경찰에 징계를 시켜버렸어요. 그런 징계, 행정쟁송이나 징계청원이나 행정쟁송, 직권에 의한 취소를 요청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보게 되면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를 이 상황에 봤던 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엄연히 발동된 경찰권의 비례 원칙에 어긋났어요. 최소 침해 원칙에 어긋났거든요. 그 다음에 흑인이라고 막대했어요. 그러면 경찰 평등의 원칙이 위반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권 발동의 한계를 이제 실무적으로 좀 연결해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 원칙적으로 법규적 한계가 있는데 법규상 한계는 일반적 수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커버가 되는데 그 일반적 수권 조항이라도 조리상의 한계인 5가지를 꼭 지켜야만이 정당한 경찰권 발동이 될 수 있다입니다. 그 5가지 원칙, 조리상의 원칙.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경찰관 아저씨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를 좀 단속해 주시고 흡연 장소 설치나 청소는 안 하셔도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거면 경찰 소극 목적의 원칙입니다. 즉 경찰은 소극적인 유해 방지에만 경찰권을 발동해야 된다. 그 원칙. 그 다음에 폭행 사건을 조사해요. 가해자 피해자 조사하면서 가해자한테 3천만 원이 이거 합의하시죠? 이거 했다면 어떻게 뭐에 위반되는 겁니까? 경찰 공공의 원칙. 즉 인사 관계 불간섭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징계 사유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서도 봤듯이 정말 참새를 잡으려고 꼭 연행할 때 그렇게 누르고 했었어야 되는가는 참새를 잡으려고 대포를 쏘지 마라. 이거는 조리상의 한계 원칙. 무슨 원칙? 경찰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무리라는 개를 때려서 죽인 사람도 밉지만 외출 시에 개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주인도 밉다. 이럴 경우에는 경찰 책임의 원칙이죠. 책임의 원칙인데 바로 때려서 죽인 그 가해자는 행위 책임자. 그 다음에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산책을 나온 그 개주인은 상태 책임이 경찰 책임을 져야 되는 경찰 책임의 원칙인 거예요. 위반된 거예요. 그 다음에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블랙 리브스 매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요새 지금 미국 그 시위에 나오는 바로 말이 이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흑인을 죽이는 것을 멈춰라. Stop killing black people 해가지고 이제 흑인을 멈추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경찰 평등의 원칙에 위반됐다. 즉 경찰권 발동은 인종, 종교,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차별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그게 소위 경찰 평등의 원칙이 위반된 사례입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명령과 강제 같은 권력적 작용 아닙니까? 경찰 작용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경찰권 발동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 왜? 명령 강제를 하는 거고 수인 의무까지 의무부를 부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 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일지라도 즉 개별적으로 다 일일이 명확한 그 경찰권 발동의 근거 법이 있어야 되지만 일일이 모든 경찰권 발동 요건을 법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 조항을 근거를 마련하지만 즉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일반 조항을 만들지만
그 일반 조항도 경찰과 활동지라도 앞에서 살펴봤던 5가지의 조리상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민의 인권과 시민의 섬기기 위한 이제 서비스로 경찰권으로 발동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지금 조지 플로이드 사건 봐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경찰이 지금 해체까지 되는 법안을 지금 그 지역의회에서 참 아이러니한 게 이거 보십시오. 어떤 작가, 장명가가 진짜 그 도시 이름을 예견해서 만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아이러니한 게 지금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거든요. 그 도시가 미니애폴리스. 즉 뭐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미니. 좀 줄여라. 소극적으로 만들어라. 폴리스. 미니애폴리스 이 사건이 발생된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그 미니애폴리스라는 도시 이름을 만든 사람도 참 선견지명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근데 어쨌든 미니애폴리스 경찰권을 최소화하라는 도시 거기서 발생된 겁니다. 이번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여담으로 이제 여러분 그 경찰 인재개발원에 가게 되면은 강당 및 그 대형 강의실에 이제 4분의 우리 이제 경찰 선배님의 조남을 일단 강의실이 있어요. 그래서 1968년 1.1 사태 김신조 간첩 사건 그때 이제 청와대를 폭파하기 위해서 어떤 1.1 사태 당시 이제 청와대 그 관할 경찰서장이던 종로 경찰서장에 있던 그 최규식 그 경무관하고 당시 그 자하문 그 검문소에 있던 정종수 경사가 이제 그 청와대 부신 검문하다가 그 괴한의 총이 이제 산화했죠. 그래서 이제 그분 최규식 경무관님은 동상은 이제 그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 가게 되면 이제 생활관 앞에 딱 이렇게 진입로에 딱 멋지게 이제 해놓고 그다음에 정종수 경사 호국 경찰의 표본이죠. 이 2분은 호국 경찰. 그러니까 북한의 그 청와대 파괴를 하려고 했던 그 괴한들을 막았고 몸으로 손수 막았어. 그래서 이제 정종수 경사 이제 정종수 홀이라는 그 강의실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호국 경찰 상징이고 그리고 지리산 빨치산 토벌작전 당시에 이제 그 지리산의 불의 화엄사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빨치산의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절을 다 불살라버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화엄사 각황제를 이제 불살라버리라는 그 이제 상부 경찰 명령이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 그 빨치산 그 토벌대장이었던 그 소위 말하는 차이력 경무관이 이런 얘기를 하죠. 절을 이렇게 불태우는 것은 한나절이면 족하지만 이 절을 세우는 데는 1000년 이상의 세월도 부족하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상부에 내리는 명령에 대해서 거역을 하면 또 황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각황전 문짝만 이렇게 떼서 소각하고 그 본전을 보관했던 그 문화경찰의 상징이라고 하죠. 보통 차이력 경무관. 그 다음에 이제 5.18 당시 그래서 이제 차이력 홀이 있어요. 최고 큰 강당이 이제 차이력 홀. 그 옆에 이제 쭉 밑에 내려가면 이제 5.18 광주 민주운동 당시 무고한 시민에게 이제 발포하지 마라. 발포 명령을 거부했죠. 그래가지고 당시 계엄 사령부에 끌려가서 이제 공문으로 앓고 계시다가 이제 병고에 살다가 이제 돌아가신 그때 당시 안병하 경무관이 지금 치안감으로 추소가 됐어요. 그래서 안병하 치안감. 그래서 안병하 홀이 있어요. 경찰교육원국 가면. 그래서 차이력 홀, 안병하 홀, 정종수 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규식 경무관은 이제 동상으로서 이제 생활관 침입을 해놨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삶을 보게 되면 참 저도 거기서 그때 당시 그 동상을 최규식 경무관 동상 옮길 때 참 그 이전 충문을 제가 썼었는데 이런 분들 참 삶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정말 상사의 눈치나 뭐 진짜 슬슬 보면서 살살거리는 그래서 승진이나 하고 하는 그러한 경찰 생활을 마감하는 정말 졸부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 가면 정말 상부의 부당한 명령에도 당당하게 거역하고 진짜
진정한 경찰권 발동 행사가 무엇인가 이거를 고민하고 소신껏 자기 소신껏 거기에 적합한 경찰권 행사를 했던 그런 사람의 삶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의 표본이 지금 남겨지고 소위 요법은 2020년 경찰사에서도 한 문제로 출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그래서 이런 사람 선배 경찰관들이 삶이 정말로 소신껏 경찰권을 행사했던 삶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찰 시험을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그 참경찰인 선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경찰권 발동의 한계가 뭐고 그 조례상의 한계, 법률상의 한계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경찰관이 되셨을 때의 경직법상 경찰권 발동에 꼭 기본적인 지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